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6회차 최종픽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차마다 프리미어리그를 기본으로 지금 뭐 라리가와 세르에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었는데 다음 또 47회차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화요일 9시 50분까지 구매를 마쳐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어쨌든 당장 뭐 주말 46회차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쭉 들어보시고 가져갈 픽 가져가시고 걸을 픽은 걸으셔서 자신만의 최종 픽으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어떤 사이트, 어떤 채널, 어떤 전문가, 뭐 예언가를 찾아가도 14경기, 축구 경기의 14경기에 모두 정답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 픽을 참고를 하셔서 자신만의 픽도 넣어보고 뺄 건 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회차도 14경기 중에 9경기는 이 전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지 않은 5경기는 멤버십 가족 등급 전용 영상으로 올라간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멤버십 가족 등급인데도 최종 픽 영상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채널 들어오시면 위쪽에 동영상, 뭐 쇼츠, 라이브, 커뮤니티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그중에 멤버십 탭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가족 등급 전용 영상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46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본머스 대 토트넘. 자, 우선 본머스는 이번 시즌 시작하고 1승이 없는 상황이고 두 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기록했다라는 점과 득점 상황도 사실상 본머스가 만들어서 골을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골대 앞에서 애매한 볼을 잘 주워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사실상 반다이크와 아놀드 선수의 실수로 인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머스가 제대로 된 필드골을 기록하진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에 비해 패스 정확도나 수비적인 측면, 경합 상황에서의 승리율 모든 면에서 토트넘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토트넘은 이번 시즌 1승 1무로 아직까지 패배가 없다라는 점만 봐도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스타트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전방 히샬리송 선수의 마무리 능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비수마 선수의 중원에서의 수비적인 능력이라든지 메디슨 선수의 공격적이고 굉장히 좋은 프리킥 실력, 또한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는 점, 또한 이번에 영입한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력은 토트넘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토트넘이 지난 브랜드포드 원정 때처럼 본머스가 템백으로 내려앉아서 역습만 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고전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현재 본머스는 브랜드퍼의 요하네 의사나 은베우모 선수처럼 역습 시에 확실한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선수가 딱히 생각이 나질 않고 토트넘에는 메디슨이라는 굉장히 좋은 프리키커가 있기 때문에 수비가 내려앉아도 대갈박 한 방으로라도 득점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메디슨 선수가 부상 의심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서 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의 손흥민 선수도 본머스를 상대로 많은 골을 기록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리그 첫 득점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본머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아스날 대 풀럼. 자, 이 경기는 뭐 사실 아스날이 홈 경기인데다가 풀럼이 이번 시즌 시작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스날의 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아스날의 왼쪽 수비 자원인 윌리엄 팀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토미야스 선수까지도 지난 경기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퇴장을 받았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해서 아마 진첸코 선수가 왼쪽 수비로 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 풀럼의 공격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풀럼은 대갈박장인 미트로비치 선수가 아릴랄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최전방에서 잘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두 경기 연속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수비자원 이사디오프 선수의 실수로 인한 실점 그리고 팀림 선수의 퇴장으로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레노 골키퍼의 미친 선방으로 승리를 하긴 했었지만 브랜드퍼와의 경기에서는 0대3으로 개털리면서 레노 골키퍼의 멘탈도 깨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좋지 않은 풀럼을 상대로 아스날이 홈에서 이변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브랜드포 대 크리스탈. 자, 우선 브랜드포는 요한네 위사 선수와 은베우모 선수의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개막 후 두 경기에서 경기당 득점이 2.5점에 골 전환율만 해도 18%니까 굉장히 좋죠. 다만 토트넘의 경우는 수비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뒷공간을 공략할 수가 있었고, 풀럼의 경우는 지들이 알아서 실수하고 퇴장당하고 연병을 떨었죠. 근데 크리스탈의 경우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도 아니고 파울을 많이 하는 팀도 아니고 수비 쪽에서 실책을 많이 하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퍼가 굉장히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크리스탈이 셰필드를 상대로 0대1 승리, 아스날을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확실히 미카엘 올리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득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라는 점, 셰필드와의 경기에서는 슈팅을 24개나 때리고 1득점밖에 하지 못했고,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토미야스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수적인 우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탈이 골을 기록하지 못했죠.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대로 실점도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축을 두고 크리스탈의 공중볼 경합 승리율 수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갈박 한 방으로 크리스탈이 승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브랜드퍼의 승리에 투표율이 60% 이상 몰려 있는 걸 볼 때 이렇게 몰릴 만한 경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브랜드퍼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고, 맞대결 전적이 현재 4연속 무승부라서 무승부를 빼고 승패로 가려다가 지난번 44회차에서 첼시 대 리버풀 맞대결 7연속 무승부 뜨는 걸 봤었기 때문에 처음 생각대로 브랜드포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에버튼 대 울버햄튼. 자,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시작하고 1승도 없는 팀들이죠. 다만 좀 더 안 좋아 보이는 건 제가 볼 때 에버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막하고 아직 한 골도 기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크고, 주축 자원인 드와이트 맥닐, 알렉스 위어비, 칼버트 루인 선수까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격 작업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버햄튼의 경우는 경기를 보면 굉장히 잘해 보여요. 좋은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마무리가 더럽게 안 되죠. 지난 시즌에도 그러더니 이번 시즌에도 골 결정력 측면이 굉장히 아쉬운 울버햄튼입니다. 그리고 현재 울버햄튼의 중원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던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은 확실히 울버햄튼의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에버튼의 승리는 없어 보이는 경기인데, 왜 토사장은 에버튼의 정배당을 책정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찝찝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에버튼의 주축 자원의 부상 이탈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에버튼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브라이턴 대 웨스트햄. 자, 이 경기는 일단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부터 브라이턴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죠. 4승 6무로 한 번도 웨스트햄을 상대로 패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과, 이번 시즌 개막하고 루턴 타운에 4골, 울버햄튼에 4골을 넣으면서 리그 1위를 기록 중이죠. 복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브라이턴은 미토마 카오루 선수와 솔리마치 선수가 컨디션이 절정으로 보이고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난 웨스트햄과의 맞대결에서 브라이턴이 4대 0으로 승리를 할 때 미토마 카오루 선수도 득점을 했었고 데니 웰백 선수도 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충분히 득점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웨스트햄의 경우는 워드 프라우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확실한 프리키커 한 명으로 경기력이 굉장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주전 수비자원인 아구에르드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 시즌 원정에서 3승 3무 13패를 기록할 정도로 원정에서 유독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세비야 대 지로나. 자, 현재 세비야는 리그 시작하고 2패를 기록을 하면서 하위권에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전 골키퍼였던 야신 부누 골키퍼가 네이마르가 아릴랄로 이적하는 걸 보더니 삘이 꽂혔는지 바로 아릴랄로 이적을 하면서 드미트로비치 골키퍼가 지난 알라베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했는데 바로 4대 3으로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세비야가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평균 연령이 30살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 또한 체력적인 면에서 좋지 않은 점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인 엔네시리 선수를 계속 웨스트햄에서 영입을 하려고 세비야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경기에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로나의 경우는 지난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스투아니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프리시즌부터 리그 개막 후 두 경기가 지난 시점에서 단 1패도 기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지로나라는 점을 볼 때 세비야의 패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홈발을 받고 살아날 세비야냐 아니면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로나냐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세비야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번니 대 에스턴. 자, 우선 번니는 지난 주말에 루턴타운과의 경기가 루턴타운 홈구장 보수공사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지만 에스턴을 상대로 이변을 내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에스턴은 뉴캐슬의 5대1로 개털린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에버튼 상대로 4대0 대승을 기록했고 이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하이버니와의 경기에서는 0대5로 득점에 물이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골을 기록하지 못했었던 에스턴의 올리 와킨스 선수가 하이버니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레온 베일리, 무사 디아비, 올리 와킨스 선수까지 공격 자원들의 득점이 모두 터졌다라는 점에서 번니를 압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번니의 경우는 리그 개막전이 맨시티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딱히 어떤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이 잘 서질 않아서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턴의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번니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0번 경기 셰필드 대 맨시티. 자, 이 경기는 뭐 제가 이변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안 믿을 게 뻔한 경기죠. 저 역시 이 경기는 이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팅엄을 상대로도 패배를 기록한 셰필드이기 때문에 정말 이변이라고 한다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려도 한 골 이상은 기록을 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펩 과르디올라 감독님께서 허리 수술로 인해서 A매치 이후에 맨시티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한 명도 교체를 하지 않으면서 주전 선수들을 풀타임 뛰게 했었기 때문에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어서 이변을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맨시티는 맨시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벨기에 신성 제레미 도쿠 선수를 새롭게 영입을 하면서 뎁스를 늘렸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마음 편하게 셰필드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비아레알 대 바르셀로나. 자, 일단 비아레알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팀 내 에이스 선수들을 많이 내보냈고 그에 걸맞는 영입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전력이 지난 시즌보단 떨어져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비아레알은 개막전에서 베티스를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했고 지난 마요르카 원정 경기에서는 단 1득점밖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확실히 전력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비아레알의 패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경기인데 여러분들도 최근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셨으면 뭔가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슈팅은 많이 나오지만 득점은 바르셀로나답지 못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페와의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이변을 연출했고 지난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는 후반 80분이 지나서야 첫 골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 첫 골을 기록했던 페드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무승부를 좀 받쳐서 가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비아레알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다가 2월도 아닌데 5만 원을 넘게 구매 금액을 쓰기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정 2연속 이변은 없다.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아레알의 단통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